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회사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한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배당금도 늘어났지만 주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모으면 되겠는걸 이러면서 이제 계속 모았죠. 배당 투자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투자하면 한 주당 배당금을 얼마를 주고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난다. 이제 이런 종목만 잘 찾으면 얘만 계속 모으면 되거든요. 시간과 이제 복리의 힘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시켜주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배당금이 제 월급을 대체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도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빅테크 한 7개 종목들을 베이스로 해서 커버드 콜을 씌워놔서 연 15%를 월배당 주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을 하면은 월에 1.25% 정도 이제 배당이 나오니까 지금 저도 이거 괜찮은데 하고 들어갔더니 한 달에 지금 벌써 수익률이 10%가 났어요. 한 달에? 네, 그러니까 배당 1.37% 주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도너리 고은천입니다. 올 봄부터 저희 채널에서 이 배당 투자의 기초부터 그리고 실제 투자 방법까지 저희가 쭉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들을 모두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배당 투자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실전에서 도움이 될 배당 투자 고수분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유튜브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바로 리치 노마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는 동안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조금 얻고 이제 그 얘기를 유튜브에서 나누고 있는 리치 노마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초면부터 이런 질문이 어울릴까 싶긴 한데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 또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뭐 자산 규모를 직접 채널에서 공개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요. 네. 한 6개월 전인가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순자산 규모로 어느 정도 되면 뭐 내가 몇 % 안에 든다 뭐 이런 걸 보여줬는데, 그 기준으로 하니까 상위 1% 안에 든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1%는 안 돼도 10%는 들겠지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2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나올 만한 월급 이제 뭐 그 수준 이상은 지금 배당금으로 받고 있어서 제가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투자 어떤 자산의 구성이나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은 한 80%가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산의 대부분은.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순자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이 한 40, 금융자산이 한 6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금융자산 60% 중에 지금 현재로는 한 95%가 배당주예요. 네, 이제 뭐 그 안에 뭐 약간 채권형 상품도 있고 뭐 주식 베이스로 하는 상품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성장주도 이제 살짝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내용들은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하게 또 10%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파이어를 이룬 과정,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하는 것밖에 없었죠, 사실.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경비 처리할 때 보면 1원짜리 하나도 이게 틀리면은 전표를 입력을 못 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회사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한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가계부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엑셀로 만들어서. 그때는 수입이 한 번밖에 없었고 맨날 지출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입사원 시절에는 뭐 한 80% 가까이 저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단순히 열심히 모으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연말정산에 무슨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펀드를 가입하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더 빼주면 좋겠네 하고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그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드가 수익도 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예금이 만기된 게 있어서 그럼 주식 투자를 조금 더 해볼까?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인데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좀 올라가다가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겁나서 팔았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수익을 좀 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란 것도 내가 조금 생각해볼 만한 수단이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이제 어설프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옆에 친구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알려준 게 배당주였어요. 그때가 아마 금리 상황이 지금이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예금 금리 지금 3% 중반 정도 나오고 대출 금리 한 4% 뭐 중반 이렇게 나오는데 배당률이 6% 나오는데 반기 배당으로 주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산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거다 배당금이. 그래서 그래 한번 마침 또 그때 보너스가 들어와서 그걸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해보자. 그 친구 말처럼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 거였으니까 배당금도 늘어났지만 주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모으면 되겠는걸 이러면서 이제 계속 모았죠. 다행히 그 종목이 잘 올라가면서 배당금도 꾸준히 늘었고 이제 자산 규모도 커지면서 지금의 어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친구분께 많이 고마워해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때 되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 배당주에 눈을 뜨게 되셨고, 그럼 이 배당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배당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기업을 계속 다녔는데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정년퇴직한 분들을 제가 몇 번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 이제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월급을 못 받으면 뭘로 먹고 살아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수단으로 이제 배당금을 받는 게 좋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주변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서 나 회사 그만둘게 이런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배당 투자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투자하면 한 주당 배당금을 얼마를 주고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난다. 이제 이런 종목만 잘 찾으면 얘만 계속 모으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덧셈 곱셈만 할 줄 알면 모을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과 이제 복리의 힘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시켜주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거 월급쟁이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겠구나라고 했었고. 다행히 그 생각이 잘 맞아서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배당금이 제 월급을 대체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겠구나. 뭐 제가 무슨 경제 경영을 전공했고 뭐 무슨 증권사 출신도 아니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참 매력 있구나 해서 사람들한테 이거 좀 해보세요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그런 과정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매력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갖거나 실제로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꼭 담아야 할 좋은 배당주와 또 피해야 할 배당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2년째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인데요. 국내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의 수입을 보장하고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친구가 말해줬던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 종목의 비중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요즘 월배당 ETF들이 꽤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종목들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채권형 그 CEF 폐쇄형 펀드라고 하는데 PDI라는 종목이랑 GOF라는 종목 뭐 이제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이제 성장주도 조금 맨날 건빵만 먹다 보면 목이 막히니까 별사탕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사탕류로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것도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종목은 많은데 이제 뭐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ETF가 많이 나와서 ETF로 또 이제 요즘 반도체 좋잖아요. 이제 반도체도 좀 투자하고 반도체 소부장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거 이제 조금씩 이제 해보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시다 보면 사실 이제 요즘에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경쟁이 막 붙다 보니까 배당률을 되게 높인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상품의 구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조는 잘 모르겠고 뭐가 좀 복잡하거든요. 배당률 높은 거다 하고 이제 막 그냥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속 배당금이 꾸준하게 안 밀리고 잘 나오는지 배당금이 꾸준하게 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배당금의 원천이 정말 이익이 난 거에서 주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고르면 이제 좋은 배당주를 고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높은 배당률에만 이제 몰입해서 하다 보면 가끔 보면 자기 자본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인데 그 이익이 나는 거에서 배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투자자들이 준 돈에서 이렇게 배당금을 빼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종목들은 걸러내야죠.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사실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약간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 이제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월 생활비 정도의 그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제 뭐 5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랑 은퇴 후 이 생활비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뭐 이제 그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네. 아, 은퇴 후에 10억은 있어야 된다, 20억은 있어야 된다 막 뭐 이러면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그러니까요.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은데 실제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예. 이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아. 부부가 둘이 산다 그랬을 때 월 평균 생활비가 한 37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냥 뭐 먹고는 산대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네, 5억 정도로 해서 이제 그 배당률을 한 6, 7%? 뭐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얼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5억 해도 헉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거든요. 80%를 깔고 있기 예. 때문에 퇴직하는 시점쯤 되면은 그래도 퇴직금이 좀 나올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약간 구조를 바꾸는 거죠. 내가 뭐 30몇 평짜리 살고 있으면 예. 자녀들 분가했으면 20몇 평에 살아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집을 줄이든지 아. 같은 단지 안에서 줄여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면 자가로 갖고 있던 걸 전세로 돌리든지 하면 여유 자금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배당주에다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야 이제 그렇게 해보면 되겠다 하지만 20, 30대 분들은 내가 도대체 5억을 모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150만 원 정도? 150만 원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연 6% 정도의 수익률, 이제 복리가 돼야 되겠지만 6%의 수익률로 17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이제 5억이 모이고 이제 조금 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보겠다 하면 예. 250만 원씩 투자를 해보겠다 하면 12년 만에 이제 예. 모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파이어를 10년 뒤에 하고 싶다 그러면 예. 그걸 역산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6%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숫자로 잡은 게 아니라서 10년 동안 만약에 내가 투자 공부를 했다 그러면 예. 실력이 좀 좋아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6%가 아니고 뭐 7%, 8%, 10%까지도 이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저는 배당률만 갖고 얘기한 건데 예. 주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어떤 때는 또 주가가 막 날아가던 시기도 있고 예. 물론 까먹는 시기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뭐 8에서 10%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S&P 500이 몇 년 평균 따져보면 12%니까 잘 모르겠으면 S&P 500에만 담아도 연 12%면 또 시간이 반으로 줄거든요. 예. 이제 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5억 정도면 충분하죠. 생각보다 10년이면 좀 짧은 기간이긴 네. 하네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국민연금이랑 혹시 개인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또 월에 추가되잖아요. 그럼 또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배당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배당 성장주 그리고 고배당주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또 그리고 그밖에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고배당주나 아니면은 배당 성장주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나이대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자산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20, 30대 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산을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럼 계속 쌓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배당 성장주의 비중을 많이 갖고 가시고 그리고 40, 50대면 내가 이거 퇴직이 5년 남았는데 그때부터 현금 흐름을 뭐 20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고배당주들을 늘려서 진짜 이게 200만 원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가능한 거거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퇴직금 받았다고 200만 원 나오게 딱 세팅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1억 얘기하셨지만 네. 1억을 넣어놨는데 하루에 1% 빠지면 1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는 쉽지 이제 않네요. 멘탈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점점 늘려가는 연습을 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배당주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리셔라. 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책 같은 데 보면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을 뺀 걸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대다 그러면 70%는 공격적으로 운영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30대면 배당 성장주에다가 뭐 한 70%를 갖고 가고 뭐 40, 50대가 되면 고배당주의 비중을 조금 더 올려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는 거죠.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SCHD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근데 이제 SCHD가 최근에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성과가 좀 부진하거든요. 예. 이제 기술주의 비중이 낮은데 지금 기술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려면 QQQ 이제 뭐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그 종목을 뭐 8대 2로 해라. 뭐 7대 3으로 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 같으면 이제 나스닥 비중이 좀 높으면 더 좋겠죠 수익률이 이제 그렇게 좀 섞어서 갖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도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빅테크 한 7개 종목들을 베이스로 해서 커버드 콜을 씌워놔서 연 15%를 월배당 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빅테크 7종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주가가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걸 그대로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까 싶으면 이제 커버드콜 상품이 지금 또 괜찮은 타이밍이거든요. 이런 상품을 하면은 월에 1.25% 정도 이제 배당이 나오니까 지금 저도 이거 괜찮은데 하고 들어갔더니 한 달에 지금 벌써 수익률이 10%가 났어요. 한 달에요? 네, 그러니까 배당 1.37% 주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뭐 엔비디아 등등등이 주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네. 지금만 놓고 보면 그런 상품들이 괜찮은 거죠.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면서 배당을 떨어뜨려주는 이제 그런 고배당 상품을 이제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시장이 또 바뀌면 또 조금 비중이나 전략이 좀 바뀌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품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시기엔 내가 이런 종목에 조금 비중을 크게 갖고 가고 시장이 약간 더디 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타고 이제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좀 활용을 하셨는지와 또 그리고 이 배당 투자를 할 때 연금저축계좌, 이 ISA나 IRP 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당연히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배당금은 대부분 재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지금 제가 한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니까 평균 한 50%는 재투자를 했거든요. 수입에. 예.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빨리 파이어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시간과 복리임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돈을 계속 재투자를 해야 어찌됐든 내가 뒤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을 땡기는 거고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72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리 수익률로 따졌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맥쿼리인프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으로 한 10년, 12년 평균 따져보니까 12% 되더라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S&P 500도 거의 12%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12년이면 4배가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만 있으면 내가 꾸준하게만 하면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은데요. 예. ISA나 IRP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지금 ISA는 나라에서 비과세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준 거잖아요. 예. 당연히 ISA부터 꽉꽉 채우셔서 그 안에서 투자를 하시고 만기가 되면 얘를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추가로 세액공제 300만 원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연금저축 계좌 해놓고 나서 ISA를 또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 혜택 다 받으시고 이제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자산이 벌써 이렇게 불어나 있어 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정말 이제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를 실감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배당 투자한다 그랬을 때 다들 야 그거에서 어느 천년에 돈 버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언제 이렇게 커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에 사실 뭐 1% 붙어봤자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예. 1억에 1% 붙으면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 때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걸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 배당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이 투자처 종류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눈길이 가는 종목, 투자처 있는지랑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투자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다들 금리가 언제 내릴 거냐에 대한 관심이 꽤 많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사가 살살 올라오는 게 부동산이 조금씩 꿈틀거린다. 아파트 값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당장에 놓고 보면 사실 매력 없는 것들이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매력이 이제 있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리츠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펀드 개념인 거죠. 왜냐면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는 리츠들은 조달해야 되는 이제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자 비용 때문에 수익이 안 좋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이들은 이제 수익이 좋아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밑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부동산이 좋아지면 수익률이 좋아질 거고, 금리가 내려가도 또 수익률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리츠의 매력은 또 이제 배당을 꾸준히 해주거든요. 월 배당으로 해주는 이제 ETF들이 있으니까. 우량 리츠들은 올해 연초 대비 거의 20% 이상 주가가 벌써 올라간 것도 있고, ETF도 거의 6, 7%?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게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채권에 커버드 콜을 씌운 이제 뭐 연에 12% 정도 주는 미국 국채,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월에 1%씩 일단은 배당금 받고 기다리다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종목을 바꿔 타면 되거든요. 이제 아예 금리가 내려갈 때 이제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본주로 갈아타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예측하거든요. 근데 예측은 아무도 못 맞춰요, 사실은. 증권사에서 매번 뭐 코스피가 얼마 갈 것 같고요, 얼마가 잘 못 맞추거든요. 그쵸. 그들도 몰라요.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배당주 투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경제적 자유를 거의 이루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의 또 계획이라든지 또 이루고 싶은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하고, 또 리치 노마드님처럼 파이어를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됐던 이유도, 저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뭔가 빨리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 얘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팀원들도 불러다 모아놓고 야, 커피 사 먹지 말고 투자해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을 거고 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더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고, 퇴직 후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모임도 따로 갖고 또 내일 모레는 부산에 가서 구독자분들을 만날 그런 모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파이어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경영을 무슨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보다 간절했던 것 같고 누구보다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하고 꾸준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투자 방법인 거고, 계속 모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벽돌을 산다고 표현하는데 매달 월급을 받으면 벽돌 한 장씩 사요. 벽돌을 사서 집을 짓는 거죠. 남들은 돈이 많아서 빌딩을 한 번에 사지만 저는 벽돌을 한 장씩 사서 어느 날 쌓고 보니까 빌딩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삶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달 월급 나오면 아, 벽돌 10장 샀다. 이번 달은 보너스 났으니까 벽돌 20장 샀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벽돌들을 계속 사서 모은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만 하시면 누구든지 꿈꾸는 자유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조금 더 땡길 수 있을 거고, 그런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 간절함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모으는 그 기분으로 배당주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많은 관심과 또 꾸준함을 같이 살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치 노마드님과 너무나 좋은 시간 가져봤고요.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